또 새벽 3시? 다른 사람들은 꿈속이겠지. 아니, 그들은 이미 꿈을 꾸는 단계에 이르렀을지도 몰라. 하지만 내 꿈은 아직 멀었어. 오직 살아남는 것, 그리고 살아남게 하는 것, 그것뿐이야. 제이는 허브티를 한 모금 마시며 눈앞의 책과 노트를 응시했습니다. 그 위에는 수십 편의 논문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형광펜으로 칠해진 메모들은 마치 암호처럼 빛을 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는 한 장의 새하얀 종이가 놓여 있었죠. 그 종이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임과의 전쟁을 위한 전략적 청사진, 바로 메트로맵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제이는 펜을 들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을 때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암세포라는 거대 도시의 지도가 한 땀 한 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단순히 종양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연료를 끌어들이고 스스로를 재건하며 공격에 대비하는 살아있는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제이는 이 요새의 생명줄, 즉 그들의 대사 경로를 꿰뚫어 보려 했습니다. 그녀의 펜 끝에서 첫 번째 선이 그어졌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가장 번화한 대로 암세포의 생명을 지탱하는 포도당 라인이었죠. 곧이어 다른 선들이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비밀리에 힘을 키우는 글루타민 라인, 그리고 최후의 순간까지 버텨내는 지방산 라인. 세 개의 주요 노선이 얽히고 설키며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한 도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이는 이 지도를 완성해야만 했습니다. 암이라는 난공불락의 도시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들의 생존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모든 보급로를 동시에 차단하는 전략을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제인의 시선을 따라 암이라는 도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범한 세포는 엄격한 통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필요한 만큼만 먹고 필요한 만큼만 성장하며 수명이 다하면 스스로 소멸하는 질서정연한 공동체죠. 하지만 암세포는 다릅니다. 이들은 통제를 거부하고 무한정 성장하는 돌연변이들입니다. 그들의 생존 원칙은 단 하나,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입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생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에너지를 빨아들입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불빛 하나 없이 어둠 속에 잠들어 있는 시간에 암의 도시는 밤낮 없이 공장을 가동하고 발전기를 돌리고 끊임없이 확장 공사를 진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외부에서 끌어옵니다. 그리고 그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 바로 제인이 발견한 세 개의 주 노선입니다. 첫 번째 노선인 포도당 라인은 암세포 도시의 심장부입니다. 포도당 라인은 암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정상세포보다 무려 10배 이상 많은 포도당을 흡수하고 헥소키나아제와 피루브산키나아제 같은 효소들을 총동원해 포도당을 젖산으로 빠르게 변환시키죠. 이 과정은 바르부르크 효과라고 불리는데 이는 암세포가 산소의 유무와 상관없이 빠른 성장을 위해 비효율적인 에너지 대사를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치 대도시의 번화한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수많은 차량들이 끊임없이 오가며 도시의 동맥 역할을 하죠. 이 라인만 차단해도 암세포는 큰 타격을 입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 라인을 막으면 암의 도시는 흔들리기 시작해 도시의 심장이 멎는 것과 같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두 번째 노선은 글루타민 라인입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조용하고 한산한 노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노선은 암세포의 비밀 무기를 생산하는 핵심 공급로입니다. 단백질을 만들고 DNA를 합성하며 심지어 독성 물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인 글루테이션까지 생산해냅니다. 글루타민 수송체 ASCTT와 효소 GLS1이 바로 이 비밀 노선의 주요 관문입니다. 글루타민 라인은 포도당 라인과는 달리 장기적인 생존과 방어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치 도시 외곽의 지하 벙커로 연결되는 비밀 철도와 같죠. 외부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이 비밀 통로는 더욱 활성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산 라인은 암세포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라인은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포도당과 글루타민 공급이 끊겼을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암세포는 지방을 합성하거나 저장된 지방을 태워 에너지를 얻습니다. 마치 길고 긴 보급로를 통해 느리지만 끊임없이 보급품을 나르는 화물열차와 같죠. 이 지방산 라인은 암세포가 극한의 환경에서도 오래 버틸 수 있게 하는 생존 전략입니다. 나는 깨달았다. 암세포는 하나의 대사 경로에 의존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하나의 연료가 끊기면 다른 연료를 태우고 다른 경로가 막히면 또 다른 경로를 찾아냈다. 그들의 가장 무서운 무기인 대사 유연성은 동시에 그들의 유일한 약점이 될 수 있었다.
모든 경로를 동시에 차단한다면 암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게 될 테니까. 그림자 속의 공범자들. 암세포의 도시가 스스로의 힘만으로 이토록 번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 뒤에는 도시의 생명력을 강화하고 확장을 돕는 수많은 공범자들이 있습니다. 제이는 이들을 통제하지 않고서는 결코 암의 도시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 공범자는 인슐린과 IGF-1입니다. 이들은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으로 암세포에게는 마치 도시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최고급 VIP 패스와 같습니다. 혈당이 높을수록 인슐린 수치가 올라갈수록 암세포는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더욱 많이 흡수합니다. 인슐린은 암의 도시를 향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없애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공범자는 염증 매개체입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암세포에게는 천국과 같습니다. 염증 반응은 마치 도시 주변의 숲을 불태워 새로운 건물을 지을 공간을 마련하는 도로 공사팀처럼 작용합니다. 염증은 새로운 혈관을 만들도록 신호를 보내 암세포에게 더 많은 연료를 공급하고 면역세포의 감시를 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 공범자는 HIF-1A입니다. 암세포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 처하면 이 단백질이 활성화됩니다. HIF-1라는 긴급 상황 대비팀과 같습니다. 이들은 저산소 상태를 감지하고 암세포가 산소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사 경로를 설계합니다. 포도당 흡수를 늘리고 혈관을 새로 만들어 연료 공급을 늘리도록 신호를 보내죠. 마지막으로 글루테이션은 암세포의 방어막기입니다. 이 물질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항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암세포를 보호합니다. 우리가 암의 도시에 폭탄을 퍼부을 때 이들은 방패 역할을 하며 폭발의 충격을 흡수합니다. 나는 깨달았다. 암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우리 몸의 시스템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이들의 공범자들까지 모두 통제하지 않고서는 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다. 내 메트로맵은 이제 단순히 대사 경로를 나타내는 것을 넘어 암세포와 그들을 돕는 모든 공범자들을 포함하는 거대한 전쟁 지도가 되었다. 메트로맵, 희망의 청사진. 제인의 머릿속에서 완성된 메트로맵은 단순한 과학적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희망의 청사진이자 모든 것을 잃은 한 연구자가 찾아낸 승리의 전략이었습니다. 이 지도는 암세포의 대사 유연성이라는 가장 무서운 무기를 역설적으로 그들의 가장 취약한 약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지도의 핵심 전략은 다중차단입니다. 도시의 모든 주요 도로를 동시에 폐쇄하고 모든 보급로를 동시에 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의 노선만 공격하는 것은 암에게 우회로를 찾을 시간을 줄 뿐이지만 모든 노선을 동시에 압박하면 암은 숨을 쉴 수도 스스로를 재건할 수도 없게 됩니다. 메트로맵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역스테이션, 암세포의 대사를 담당하는 핵심 효소와 수송체들입니다. 이들은 도시의 심장부와 같습니다. 선라인, 포도당, 글루타민, 지방산과 같은 대사 경로입니다. 이들은 도시의 혈관과 같습니다. 차단 포인트, 블록 포인트, 각 역을 공격하는 구체적인 약물이나 보조제 또는 식이요법입니다. 이들은 도시의 핵심 시설을 파괴하는 정밀 유도탄과 같습니다. 환승역 트랜스퍼 스테이션, 암세포가 한 경로에서 다른 경로로 대사를 전환하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을 감시하고 공격하는 것이 이 전략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이 지도를 보며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만약 그때 내가 이 지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어머니는 이 절망의 길을 걷지 않아도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이 지도는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의 희망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제이는 이 지도를 통해 암세포의 모든 대사 경로를 압박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포도당 라인은 케톤식과 메트포르민으로, 글루타민 라인은 CB8-3구와 케르세틴으로, 지방산 라인은 저지방 식단과 이토목시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격을 뒷받침하기 위해 염증을 억제하는 커큐민과 아스피린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약물과 식이요법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암세포가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정교한 전략적 포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제인은 이 포위망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제인이 암과의 전쟁에 사용할 구체적인 무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무기들은 단순한 약이나 보조제가 아니라 암세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략하는 정밀 타격 무기와 같습니다. 이것은 암세포의 주 에너지원인 포도당 라인을 마비시키는 무기입니다.
케톤식은 암세포가 좋아하는 포도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메트포르민은 포도당의 세포 흡수를 막고 인슐린 신호를 억제하여 암세포의 문을 걸어 잠그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 암세포는 굶주리게 됩니다. 두 번째 무기, CB8439 플러스 케르세틴. 이것은 암세포의 비밀 무기 공장인 글루타민 라인을 파괴하는 무기입니다. CB839는 GLS1 효소를 직접 억제하여 글루타민을 에너지로 활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케르세틴은 글루타민 수송체인 ASCT2를 억제하여 글루타민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습니다. 이 두 무기는 암세포의 생산과 방어 시스템을 동시에 무너뜨립니다. 세 번째 무기, 저지방 식단 플러스 이토목실. 이것은 암세포의 최후의 보루인 지방산 라인을 차단하는 무기입니다. 저지방 식단은 암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지방 연료를 줄이고 이토목실은 지방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 자체를 억제합니다. 이 무기는 암세포의 생존을 위한 모든 탈출구를 봉쇄합니다. 네 번째 무기, 커큐민 플러스 아스피린. 이것은 암세포의 공범자인 염증 반응을 무력화하는 무기입니다.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으로 암세포의 확장 공사를 방해하고 아스피린은 혈전 형성을 억제하여 암세포의 전이 가능성을 낮춥니다. 이 무기들은 암세포가 성장하고 전이하는 것을 막아 주요 무기들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각각의 무기는 하나의 길을 막는 데 그치지만 이 모든 무기들이 동시에 작동할 때 암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 이 모든 것은 나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이 세상의 모든 암 환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여는 일이었다. 시뮬레이션, 안나의 고백. 제 이름은 안나입니다. 3중 음성 유방암을 진단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죠. 공격적이고 재발률이 높습니다. 저는 제게 선고된 것이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제 그림자는 점점 더 희미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제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저를 시한부 환자가 아닌 전투를 함께할 동료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메트로맵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없는 용어들로 가득한 복잡한 지도였죠. 하지만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마치 제가 도시 속을 걷는 것처럼 설명해 주었습니다. 안나, 당신의 몸속에는 암세포라는 도시가 있어요. 우리는 이 도시의 모든 보급로를 끊을 거예요. 힘들겠지만 이것은 우리 둘의 싸움이 아니라 당신의 몸 전체가 함께 싸우는 싸움입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식단을 완전히 바꾸고 그녀가 제안한 약물들을 복용했습니다. 밤마다 저는 제 몸속에 있는 암세포의 도시를 상상했습니다. 케톤식을 시작하자 포도당 라인의 불빛이 하나둘씩 꺼지는 것을 상상했죠. CB839를 복용할 때는 비밀 통로가 폐쇄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때로는 힘들었습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인의 메트로맵을 떠올렸습니다. 6개월 후 MRI 촬영실에 누워있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다시 절망을 보게 될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부분 반응, partial response,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인의 눈빛에도 감동과 안도감이 교차하는 것을 보았죠. 그녀의 메트로맵은 단순한 치료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준 희망의 지도였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암과의 전쟁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이 지도와 함께라면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인은 저에게 길을 보여주었고 저는 이제 그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제인은 안나의 MRI 영상을 보며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아닌 새로운 희망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새벽 3시는 이제 더 이상 절망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빛을 밝혀주는 밤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암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암세포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새로운 저항 기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들의 유연성이라는 가장 무서운 무기를 공략하는 법을요. 그들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법을요. 제인의 메트로맵은 단순한 치료법을 넘어 인간의 의지와 과학의 결합을 보여줍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 오디오북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암과의 끝없는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노래입니다. 제인과 같은 수많은 연구자들이 그리고 안나와 같은 수많은 환자들이 이 노래를 함께 부를 때
우리는 마침내 암이라는 거대한 적을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새벽 3시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의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아침이 찾아올 것입니다.